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전자정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컴퓨터와 같은 그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 이것을 디지털 증거라고 합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들은 예외 없이 컴퓨터를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범행과 연관되어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증거,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자료 등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상의 장부를 확보하고 하는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압수수색에 포렌식 전문가인 디지털 수사 전문가들이 따라서 압수수색을 가게 되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됩니다. 둘째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를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와서 증거를 살펴보다 보면은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명확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장에 의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확실해 보이는 다른 범죄 증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싶은 유혹을 수사관들은 다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이 바로 종건당 사건 사례입니다. 이 종건당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수사관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우리 그 로스쿨 학생들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케이스인데요. 이 검찰은 제약회사 종건당의 배임 행위를 수사하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이것을 편의상 1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종건당의 관계자 참여 아래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 전부를 통째로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이라는 말은 포렌식의 전문 용어인데요. 아주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이미징 툴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원래의 하드디스크하고 똑같은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카피를 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의 해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시 값을 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똑같은 형태의 클론을 만들어가는 것, 복제를 하는 것, 이것을 이미징 작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전부를 통째로 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복제한 저장 매체 데이터를 피의자 쪽의 그 변호인이라든지 피의자 쪽의 관련자 참여 없이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다시 복제를 하고 정보를 탐색하던 중에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해서 문서로 출력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정보를 이미징 한다든지 분석할 때든지 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련자들의 어떤 그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록 변호사라 할지라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없다든지 수사 경험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데이터가 압수가 돼야 되고 압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디지털 증거를 이미징 한다든지 핸들링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검사는 어쨌든 복제한 저장 매체 데이터를 피의자 측의 관여자들 참여 없이 자신의 외장 하드에 다시 복제를 하고 이것은 이미징한 거 아닙니다. 정보를 탐색하던 중에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발견해서 문서로 출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징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하드디스크를 2개 이상 이미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미징된 그 복본 중에 하나는 보관을 하고 복본 중에 하나는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상 그 검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이미징된 것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자기 컴퓨터에 다시 심어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하드디스크를 취급하는 또 디지털 증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그 법률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검찰에서 이 처음에 의도했던 배임 수사에 진전이 없게 되자 검찰은 본래 영장을 발부받은 배임 혐의 외에 약사법 위반, 세금 문제 같은 것, 그러니까 종건당 같은 데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인정 안 되니까 그 외에 다른 지역적인 범죄로 옮겨가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료들을 덜쳐내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 그 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는 종건당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별건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서 강력부 검사실의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2영장을 발부받는데, 그러자 종건당은 영장 발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종건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2영장 청구 당시, 2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1영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다. 또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종건당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을 해서 정건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수물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나 분석할 때나 또 핸들링할 때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입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에 숙련된 어떤 그 디지털 관련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그 모든 상황을 프로세스를 감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은 자신이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피압수자 측이 변호인을 입회시키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변호사는 입회에도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여 불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 첨단화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식견이 있는 변호사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막기 위한 변호인이라든지 참여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변호사 또 기업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숙련된 IT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전자정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변호사 전문가들이 확보되어야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업에도 이런 그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준비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